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끝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5월 1일 그렇게 파기환송했는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12월 3일 날 용산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지, 김건희는 내란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날 내란 수계 윤석열 구형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선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힘은,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교에 관련 의혹이 있는 나경원, 오선 의원은 이 법사위에서 떠나야 됩니다. 저는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윤석열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끝장특검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란의 진실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떤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수사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른 사건 수사 빨리 해라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마치 법무부 장관을 부하 다루듯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상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김건희의 수사농단, 국정농단을 진실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이제 하루빨리 이 내란특검법, 2차 종합특검법 빨리 통과시켜서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밝혀서 반드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소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통과시키고 정광석과처럼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출범시키고 내란 정당 윤석열 파면시키고 내란 정당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은 다 대체로 하셨으니까 대체 토론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선 위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돼서 이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셨는데 일명 일응은 타당한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법사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은 유통을 금지하는 대상에 좀 더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드린 바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무위원도 동의를 표시하셨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법사위가 수정해 준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처 살피지 못한 걸 점검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명예훼손죄에 대한 불가벌에 대해서는 법무부 측에서는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불가벌 영역으로 풀어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 헌법 원칙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법무부의 의견이 이런 타당하다라는 많은 의견들을 또 개진을 하셔서 이 사생활에 관한 것만 제외한 명예훼손죄의 불가벌성 원칙은 확립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친고죄에 대해서는 이 형법과 같이 연동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바가 있어서 형법과 연동하기로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후에 법사위가
통과시킨 이후에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든지 하는 정무적 고려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을 넘는 것이어서 위원장인 저로서도 위원님을 대신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그 논란이 엉뚱한 대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가의 그러면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열어놓고 들어보자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저는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위헌성 여부에 대한 법사위의 여러 진단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 각계각층의 다른 의견까지를 우리 위원회가 미처 어떻게 다 살필 수는 없는 관계로 법사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위헌성 여부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고 또 그것을 위헌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위헌성이 일어날 경우에까지도 대비한 여러 수단을 강구했었다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당에서 함으로써 국회의 독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또 대체로 국민도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 권력과 반대당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 계엄 해제를 그토록 신속하고 경이롭게 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독재와 내란의 늪으로 빠질 뻔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 권력을 남용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해 주실 수 있지만 지금 내란이 있었고 계엄 해제가 있었고 또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이 비상한 상황에 아직도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많은 성찰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반대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 반란죄 등 각종 심각한 국기를 흔드는 국사범의 범죄 행태가 낱낱이 밝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57%는 아직도 제1차 특검이 아주 미흡하다. 추가적인 특검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위원님들께서는 이 민생의 그 미제 법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염려도 해주셨는데요. 법사위는 지속적으로 민생 법안, 타입 법안을 열심히 통과를 시켰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지체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희한하게도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표결 없이 이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미제 본회의에서 법사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필리버스터라는 그 제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 진행 발언에 관련한 위원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가름하겠고요. 대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께서는 지금 관련 법안이 한 건만 있으신데요. 오늘 국방정책 현안 관련 생방송 출연이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4시가 되면 이석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대리 출석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 바라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장관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쭉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시죠. 네. 자, 서영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바쁘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십시오. 네.
종합특검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특검에서 기소했습니다. 윤호진 관련해서 변호사를 자기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건진 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입니다. 이 내용은 당선 무효형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 나와서 우리 부인 김건희는 주가 조작이 아니라 손해만 봤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손해 봤습니까? 결과가 수억 본 것으로 나왔잖아요.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주가 조작해서 자기네 배를 불렸어요. 패가 망신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특검이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주가 조작했고 유죄가 나왔어요. 지금 특검이 그 부분에 관해서도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에서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소가 되지를 않았어요. 특검이 이거 기소를 아직 못했어요. 특수본이 지금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기소시켜야지 돼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종합특검을 통해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시켜야 됩니다. 그 사이에는 공소시효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장모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는 남한테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니다. 10원 한 푼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니다. 10원 한 푼 손해 안 끼쳤습니까? 장고 증명 위조해서 감옥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 내용 기소해서 지금 기소된 두 가지에다 이거 마저 기소해서 윤석열의